이 화면은 빌리버에서 개발한 풀바디 아바타 편집기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자 캐릭터가 있고 남자 아바타가 있고 바디라든지 뭐 다리, 뭐 발, 이 여러 가지 파츠를 교환할 수 있고 또 러닝이나 워킹 같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모질라 허브스에 이 풀바디 아바타 기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은 닫도록 하고 개발 환경을 먼저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 모질라 허브스 깃허브에서 메인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를 포크해온 소스 화면이고요. 그 개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개발 환경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그냥 복사해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한국어 쪽은 좀 리소스가 많이 빠져 있어서 개발 중에 계속 오류 메시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락된 리소스들,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에 한해서만 좀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도커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이렇게 해서 허브스 개발에 필요한 환경들이 있는, 설정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실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npm 인스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일단 npm 인스톨까지 다 끝이 났고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실행을 하고 어드민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롬을 하나 띄우고 크롬을 하나 또 띄우고, 그래서 크롬 창을 두 개를 띄웠어요. 하나는 시크릿 창으로 실행을 해서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이동해서 룸을 만들면 입장하기 하면 이렇게 풀바디 아바타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다른 아바타로 선택을 해보죠. 그래서 아까 아바타 편집기로 생성한 아바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스를 변경하지 않아도요.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아바타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고 얘는 멀쩡해 보이네요. 오리지널 아바타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공중에 떠 있고 팔도 이거 뭐 이상하네요. 이거 고무고무 뭐 원피스도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풀바디 아바타가 이렇게 공중에 뜨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문제가 되냐 하면 hub.html에서 1.6으로 검색을 하면 요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1.6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바타의 그 눈을 기준으로 해서 1.6에 해당하는 높이에 아바타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반쪽짜리 아바타 그 깍두기라고 할게요. 이 깍두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뭐 1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요 눈이 1.6에 맞춰져서 이렇게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1.6 요 높이가 아마 뭐 1.6 정도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 높이가 왜 이 정도 뜬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려는 것은 오리지널인 경우에는 뭐 그냥 예전 소스가 그대로 실행되게 하고 풀바디 아바타인 경우에는 이 아바타의 눈에 맞춰서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소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소스는 어디에 있냐 하면 컴포넌트에 IK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K 컨트롤러를 검색을 해보면 아바타 루트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잘 수정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코드가 어디 있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바타 포지션을 변경을 하고 있죠.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그리고 헤드의 위치를 카메라에 맞추기 위한 그 매트릭스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1.6 높이 카메라 위치에 아바타를 이렇게 고정하도록 하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 풀바디 아바타가 기존 아바타와 다른 게 그러니까 깍두기와 다른 게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팔과 다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과 다리가 있으면 풀바디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그 풀바디 아바타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고 만약에 팔다리가 없으면은 기존의 이 코드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 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팔다리를 로드해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뭐 눈,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리고 머리, 목 이렇게 쭉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코딩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냥 다 디스점해서 레프트 아이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왜 다 스키마로 정의를 했나. 이거 코드를 삭제를 해보고 했는데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다른 뭐 문제점이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스키마에서 기존 코드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에서 관련된 코드들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추가되는 건데 보시면은 기존에는 뭐 왼쪽 눈, 오른쪽 눈 밖에 없으니까 레프트 아이, 라이트 아이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제는 왼쪽 팔다리, 뭐 오른쪽 팔다리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레프트와 라이트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소스 변경을 한 것이고요. 팔다리도 이제 갖춰졌으니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보시면 여기 레프트 아이, 라이트 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좀 고쳐 줘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레프트와 라이트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아이로 고치고 라이트 아이도 라이트 아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팔다리를 이제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틱에서 아까 틱에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전에 추가한 레프트와 라이트를 추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프트와 라이트의 그 발이 있을 경우에는 레프트와 라이트의 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바타가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코드를 변경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 팔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기존 코드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소스를 변경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소스가 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깍두기를 움직여 봅시다. 나오긴 나왔네요. 근데 지금 팔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풀바디 아바타는 지금처럼 땅에 붙어 있습니다. 깍두기는 공중에 떠 있고요. 저 팔은 왜 나왔나? 저 팔을 없애기 위해서 저 팔, 그러니까 요 팔이요. 요 팔이 VR이 아닌 경우에는 숨겨져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온 거니까 요것도 여기에서 문제가 됐겠네요.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가 아니라 그냥 레프트, 라이트여야 하는 것이고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여기도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손이 없어졌네요. 깍두기에 손이 없어졌고 풀바디에 손도 없어지진 않았는데 뭐 좀 이상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에헤, 이런.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풀바디인 경우에는 손이 멀쩡하게 나오도록 해야겠죠. 팔이 존재하면 손은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손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이 존재하면은 이제 뭐 손의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코드인 것인데 뭐 숨기는 역할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비저블이 이제 컨트롤러 유무에 따라서 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코드를 실행하도록 해보죠. 그러면 레프트에 어퍼 암이 있거나 혹은 라이트에 어퍼 암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실행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조금 더 코드를 다듬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뭐 팔을 가지고 있느냐 인 것이고 팔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코드를 나중에 추가할 것이고요. 팔이 없다면 기존 코드를 실행한다인데 일단은 그냥 팔이 없는 경우를 실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죠. 자, 이제 다시 풀바디인 경우에는 손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두기도 입장을 하고 일단 깍두기부터 깍두기도 잘 나오죠.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풀바디인 경우에도 손이 멀쩡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바디 뭐 움직이긴 하는데 아직 애니메이션이 붙지 않아서 좀 어색하네요. 여기까지가 풀바디 GLB 파일을 로드해서 허브스에 로드하는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려면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풀바디 애니메이션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요. 그 컴포넌트를 어디에 추가하느냐 그리고 그 아바타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변경이 되면 그게 다른 아바타,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바타를 통해서 통신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 리모트 아바타에만, 그러니까 다른 아바타인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아바타인 경우에는 네트워크드 아바타가 정의되어 있는데 나 자신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게 또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여기에 요 엔터티가 자기 자신인데 여기에는 네트워크드 아바타 컴포넌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명시적으로. 그 다른 코드에서 보면은 뭐 설정을 하긴 하던데, 그래서 그냥 명시적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드 아바타에다가 풀바디 애니메이션이 변경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풀바디 애니메이션 체인지라는 컴포넌트를 또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야 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야 되는데 그 컴포넌트는 어디에 두느냐 하면 여기 바로 보이네요. 아바타 루트에 플레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루트가 하나 더 있죠. 자기 자신인 경우인데 여기에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바디 아바타 풀바디 애니메이션은 풀바디 애니메이션 플레이는 두 군데가 다 추가가 됐고, 풀바디 애니메이션 체인지는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래서 나 자신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이 네트워크드 아바타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드 아바타 컴포넌트를 약간 변경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드 아바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바타 포즈로 하겠습니다. 디폴트는 아이들로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AK 컨트롤러에서 사용했던 그 레프트 어퍼 암, 뭐 로어 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블렌더로 보시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값들을 그냥 불러오는 것이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네트워크드 아바타를 통해서 그 아바타의 현재 포즈 애니메이션을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할 겁니다. 네트워크드 아바타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어떻게 통신이 가능한 거냐 하면 네트워크 스키마가 있어요. 여기에 네트워크드 아바타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스키마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바타만 수정하면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같이 동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변수도 선언을 했고, 또 여기에 사용할 컴포넌트들도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바디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js 풀바디 애니메이션 컴포넌트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죠. 하나는 change였고요. 풀바디 애니메이션 체인지 컴포넌트에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현재 상태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저 인풋을 이렇게 받아오도록 할 거고요. 유저 인풋에 따라서 매 틱마다 유저 인풋을 해석을 해서 적절한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와 라이트 값이 있는데 라이트가 마이너스면은 왼쪽이라는 뜻이고요. 프론트가 마이너스면 뭐 백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둘 다 값이 0이면은 기본 상태 그냥 아이들 상태로 되어 있도록 하고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또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상수 값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스트는 이제 뭐 쉬프트 키를 눌러서 달리기인 경우에는 저 부스트가 활성화되고요. 만약에 조이스틱이나 뭐 패드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트리거 뭐 이런 경우에는 요 라이트나 레프트 그 프론트의 값이 1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이제 부스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트가 눌렸거나 아니면 라이트나 프론트가 값이 1이 넘어가면 달리기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워킹으로 해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보다 라이트의 값이 더 크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중간하게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애매하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 쪽의 값이 더 큰지를 보고 앞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크다. 그러면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값이 더 크다면 절대값이 더 크다면 포워드나 백워드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set current animation을 통해서 네트워크드 아바타의 값을 설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코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풀바디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hub.html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선언을 했었는데 풀바디 애니메이션 플레이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바인드 하는 것이고 플레이 해야 되는 애니메이션을 찾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바타의 루트도 알아야 되겠고 또 네트워크드 아바타의 그 엔티티 컴포넌트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값을 읽어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뭐 말 그대로 믹서고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제거되는 경우에는 뭐 리무브를 이렇게 하도록 해놨고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찾도록 코드를 구성한 것이고요. 실제로 플레이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틱마다 값을 읽어오고요. 네트워크드 아바타에서 값을 읽어오고 값이 변경이 되면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 딱히 없고요. 그냥 그 3JS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코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잠시 이 2.3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블렌더로 봤던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각각의 이 애니메이션들이 있죠. 애니메이션들의 속도와 허브스에서 이동할 때 속도가 맞지 않아서 애니메이션을 2.3배 정도 빠르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임의의 값이라서 나중에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바타 파일인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좀 느리면은 이 값이 좀 더 높아야 되겠고 어떤 애니메이션은 속도가 좀 빠르다면 이 값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정교하게 잘 맞출 수 있느냐, 그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뭐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2.3은 그냥 단순히 지금 상수잖아요. 나중에 다시 뭐 좀 더 개선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2.3으로 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코딩이 됐으면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잘 되는지 보도록 하죠. 다시 불러오고 다시 불러오고 깍두기는 뭐 애니메이션이 딱히 없으니까요. 뭐 눈 깜빡이는 게 다고 풀바디가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 다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컴파일이 다 되기 전에 로드를 했을지도 그러네요. 깜빡했습니다. 풀바디 애니메이션을 컴포넌트를 추가했으면 이거를
여기에 컴포넌트에 추가를 다 같이 해줘야 하죠. 이 작업을 안 했네요. 네. 다시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입장하기. 자, 깍두기 잘 되고요. 풀바디 아바타 풀바디 아바타는 네, 잘 움직이네요. 뒤로 달리기, 달리기, 옆으로 달리기. 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개발 과정에서 버그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바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애니메이션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이 허브스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생긴 문제이기는 한데 네, 잘 움직입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아바타를 통해서 풀바디 애니메이션 체인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아바타 루트 여기에 그냥 풀바디 애니메이션이라고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스키마에 그 컴포넌트로 풀바디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동기화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아바타를 변경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동기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템플릿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에 한번 다른 아바타가 조인을 하게 되면 생성이 되는데 인스턴스 혹은 세션이 생성이 되는데 한번 생성이 되면은 세션이 생성이 되면 그게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모델인 경우에는 아바타를 다시 로드하게 되면 이 부분은 리셋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하는 세션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바타 애니메이션 풀바디 애니메이션 플레이와 체인지 이렇게 둘로 구조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네트워크 아바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긴 했고요.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VR 모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2D 웹브라우저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VR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장치를 이용하기 VR로 입장하기 하면은 짠, VR이 VR 모드로 들어왔죠. 그래서 머리를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팔을 움직이면 안 움직입니다. 이거를 구현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그 깍두기 아바타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깍두기 아바타인 경우에는 팔이 없으니까 그 컨트롤러, VR 컨트롤러의 좌표에 그냥 손만 매핑하면 되죠. 그래서 별로 뭐 어려울 게 없는데, 풀바디 아바타인 경우에는 손이 움직이면 요 팔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죠. 근데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일자로 움직이면 그것 또한 뭐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뭘 해야 자연스럽게 팔 동작이 되는가, 3D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버스 키네마틱이라는 기술이 있더군요. 그걸 가지고 3JS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간단한 뭐 IK 솔버라는 클래스 코드 함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스를, 지금 이 소스를 실행한 게 이 화면이고요. 그래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소스를 분석을 해 봤죠. 어디 있느냐, 이게 그 관련된 소스인데요. 그래서 뭐 머리랑 로어암, 어퍼암, 뭐 핸드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타겟 핸드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허브스든 아니면 풀바디 그 아바타 GLB 파일이든 없던 것이라서 이거 가지고서 조금 삽질을 했어요. 기존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런타임에 넣어 주려고 했는데, 그 런타임에 넣어 주려고 하면 계속 모델링이 깨져서, 폴리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아바타가 깨져서 그 부분에서 좀 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단하게 되더군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팔이 움직이는 각도, 회전하는 각도를 설정한 것이고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냥 이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이해를 하고 적절한 값을 찾아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CCD IK 솔버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의 소스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허브스에서는. 왜냐하면 그 GLTF 어디 있을까요? 로드 하는 게 여기 있네요. GLTF 모델 플러스 여기서 인플레이트 엔터티스라고 하는 함수가 뭔가 좀 내부적으로 3JS에서 제공하는 것을 좀 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뭔가 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JS에서 제공하는
그 함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변형을 좀 해야 했습니다. 하나 처음 차근차근 하나씩 구현해 나가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손이. 그 손을 다루는 거는 아까 봤던 IK 컨트롤러에 있어요. 그래서 IK 컨트롤러에서 업데이트 요 부분에 타겟, 핸드 타겟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것은 손이고 이거는 팔이죠. 손과 팔에서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타겟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것이요. 이것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뭐 모양을 갖출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 존재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스피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어로 그냥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레프트 핸드 타겟, 라이트 핸드 타겟 해서 아바타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죠. 네, 그리고 풀바디 IK 솔버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아까 그 3JS에서 제공했던 CCD IK 솔버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허브스에서는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한 소스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기 쉽게 소스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팔이 움직이는 각도나 회전하는 각도 이런 값들은 일일이 테스트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근사치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의 값은 있는데 정교하게 값을 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좀 더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IK 솔버를 구현을 해 놓고 타겟도 추가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매 틱마다 함수가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 실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실행을 할 것인가 하면 업데이트 핸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팔이 없는 깍두기 아바타의 그 손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고 팔이 있는 아바타, 풀바디 아바타인 경우에는 좀 다른 코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팔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별로 뭐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고요. 그 왼쪽 컨트롤러가 있으면
컨트롤러의 좌표를 가지고서 핸드 타겟을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의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타겟이 포지션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IK 솔버를 실행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된 핸드 타겟을 기준으로 팔의 위치가 재조정되는 것이죠. 네, 이게 전부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안 되네. 흐흐흐흐. 에러가 있나 봅니다. 어디 봅시다. 157번째, 159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있는데 not defined. 추가를 안 했네요. 어디 보자. 인풋을 깜빡했습니다. 인풋. 네. 다시 로드를 해볼게요. 그 전에 아바타를 한번 변경을 풀바디로 해줘야겠죠? VR로 입장을 해보면 이렇게 아바타가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왜 팔을 들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위치가 지금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위치를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팔도 이렇게 꺾이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움직이네요. 이 부분도 개선은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죠. 플레이어마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팔이 조금 짧은 경우에는 이 차렷 자세를 했을 때 아바타는 뭔가 팔이 약간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풀바디와 관련된 작업이었고요. 지금은 첫 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추가가 됐고, 눈을 깜빡인다든지, 그리고 팔이 회전하고 손가락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동작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